왜 약을 챙겨 먹는데도 혈당이 안 내려갈까요? 왜 밥을 줄였는데도 아침에 재면 수치가 더 높을까요? 왜 식사 후엔 졸리고 몸은 더 무거워질까요? 이 질문들 혹시 요즘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저는 30년 동안 혈당 문제와 생활 습관의 관계를 연구해온 박사 이준호입니다. 현장에서 정말 많이 듣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시키는 대로 다 하는데 왜 나만 안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질문 자체가 이미 중요한 신호입니다. 혈당 문제를 숫자 하나로만 보지 말고 몸 전체의 상태로 봐야 할 시점이라는 신호 말이죠. 많은 분들이 혈당은 먹는 것의 결과라고만 생각합니다. 단 거를 먹어서 올라가고 밥을 줄이면 내려간다고 믿어왔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잠이 깨지고 긴장이 쌓이고 몸이 늘 바쁘다고 느끼는 상태가 되면 혈당은 내려갈 수 있는 조건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제가 현장에서 수없이 확인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몸이 긴장한 상태에서는 혈당을 절대 내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몸이 지금은 싸워야 한다, 대비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당을 일부러 혈관에 쌓아둡니다. 이건 게으름도 관리 실패도 아닙니다. 생존 반응입니다. 우리 몸은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본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긴장하고 불안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상태가 이어지면 몸은 계속 비상 모드를 유지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아무리 식단을 조절해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몸 자체가 당을 내보낼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죠. 오히려 더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왜 나만 안 되느냐고요. 하지만 문제는 노력의 양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바로 이 지점을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왜 혈당이 안 내려가는지,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그리고 집에서 바로 바꿀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지 차분하게 풀어드릴 겁니다.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뒤로 갈수록 약보다 먼저 손봐야 할 핵심 습관이 나옵니다. 이걸 모르고 넘어가면 계속 같은 자리에서 맴돌게 됩니다. 이 이야기 지금 상황에 딱 맞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얼마 전 제 지인인 68세 최영수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 겸. 최영수님은 은퇴 후에도 하루 일과가 꽉 찬 분이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손주 등원 도와주고 점심엔 급하게 끼니를 때우고 저녁엔 피곤해서 바로 누워버리는 생활이 반복됐죠. 약도 챙겨 드시고 밥도 반 공기만 드시는데 이상하게 혈당은 줄지 않았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건 아침이었습니다. 전날보다 더 높게 나오는 수치를 볼 때마다 하루가 시작도 하기 전에 기운이 빠졌다고 하셨어요. 몸이 말을 안 듣는다는 느낌이 가장 괴로웠다고 합니다. 자신은 분명히 노력하고 있는데 몸은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 같다는 거죠. 그 답답함이 얼마나 컸을지 저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제가 생활을 하나씩 짚어보니 공통점이 보였습니다. 밤에 깊게 못 자고 자주 깼고 늘 급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고 식사는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먹는 식이었죠. 그래서 저는 딱 한 가지만 제안했습니다. 무언가를 더 하지 말고 순서부터 바꿔보자고요. 더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하는 것들의 흐름을 바꿔보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최영수님은 잠드는 시간을 고정하고 저녁을 조금 앞당기고 식사할 때 밥보다 단백질을 먼저 드시는 연습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 조개와 마늘로 맑은 탕을 드셨습니다.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방향 전환이었죠. 처음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으셨대요. 하지만 몸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몇 주 뒤 아침 수치가 서서히 흔들림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보다 먼저 달라진 건 몸의 느낌이었어요. 덜 붓고 덜 피곤하고 하루가 조금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겁지 않고 식사 후에도 졸음이 덜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변화였다고 합니다. 수치는 그 다음이었죠.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당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이 숫자에 끌려다니지 않고 몸의 흐름을 이해하면서 스스로 건강을 지키도록 돕는 곳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핵심 습관들을 놓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혈당을 막고 있는 진짜 원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혈당이 잘 안 내려가는 분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몸이 늘 긴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은 에너지를 비축하려고 합니다. 이때 당은 세포로 보내지지 않고 혈관에 머무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위기 상황에서 언제든 쓸 수 있게 에너지를 혈관에 대기시켜 두거든요. 옛날 같으면 맹수를 만나거나 적과 싸울 때 필요했던 반응이죠. 그런데 현대인은 실제로 싸우지는 않지만 정신적으로는 늘 긴장 상태입니다. 연구에서도 긴장 상태가 지속될수록 혈당 변동이 커진다는 보고가 반복됩니다. 특히 한국보건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만성 스트레스를 겪는 노년층의 혈당 조절 실패율이 일반인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제가 만났던 63세 김정희님은 가족 돌봄 부담이 커진 시기에 아무리 식단을 조절해도 수치가 튀었는데 생활 리듬을 정리한 뒤부터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정희님은 남편 수발과 손주 돌봄을 동시에 하시면서 하루 종일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어요. 본인은 먹지도 않는데 왜 혈당이 오르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죠. 그런데 제가 보기엔 답은 명확했습니다. 몸이 쉴 틈이 없었던 거예요. 이럴 땐 무리한 관리보다 하루에 숨을 길게 쉬는 시간부터 고정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혹시 요즘 늘 마음이 급하지는 않으신가요? 잠의 질도 빠질 수 없습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몸을 다시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자주 깨는 잠이 이어지면 몸은 밤새 경계 상태를 유지하고 그 자체로 혈당을 올리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깊은 잠을 자야 몸이 회복 모드로 전환되는데 얕은 잠이 반복되면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히려 전날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오는 거죠. 70세 박성호님은 새벽에 깨는 횟수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아침 수치가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박성호님은 밤에 2~3번씩 화장실에 가셨는데 저녁 수분 섭취 시간을 조절하고 자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니까 깨는 횟수가 줄었대요. 그러자 아침 공복 수치가 자연스럽게 내려갔습니다. 밤에 화면을 늦게까지 보거나 늦은 식사가 이어진다면 먼저 이 부분을 손봐야 합니다. 밤에 깊게 자고 계신 편인가요? 식사 방식도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혈당 곡선을 바꿉니다. 급하게 먹고 밥부터 먹는 습관은 혈당을 빠르게 끌어올립니다. 왜냐하면 탄수화물이 가장 먼저 흡수되면서 혈당이 급등하거든요. 반대로 단백질이나 채소를 먼저 먹고 밥을 나중에 먹으면 상승 속도가 완만해집니다. 단백질과 섬유질이 위에서 먼저 자리를 잡으면 탄수화물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66세 이문수님은 이 순서 하나만 바꿨는데도 식후 졸림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이문수님은 평소국이나 밥을 먼저 드시고 반찬을 나중에 드셨는데 이 순서를 바꾸니까 식후에 소파에 누워야 할 만큼 졸리던 증상이 사라졌대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식사 후 갑자기 졸린 적 있으신가요? 아침 혈당이 특히 높은 분들은 간의 역할을 꼭 봐야 합니다. 밤 동안 몸은 기본 에너지를 공급하려고 포도당을 만듭니다. 이걸 당신생이라고 하는데요. 정상적이라면 아침이 되면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꺼지지 않으면 아침 수치가 더 높아집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에 간이 계속 당을 만들어내면 공복 혈당이 치솟는 거죠. 늦은 저녁과 야식, 불규칙한 수면이 이 흐름을 망가뜨립니다. 69세 윤미자님은 저녁 시간을 앞당기자 공복 수치부터 달라졌습니다. 윤미자님은 늘 저녁 8시 이후에 식사하셨는데 이걸 6시 반으로 당기고 야식을 끊으니까 아침 수치가 한 달 만에 20 이상 내려갔어요. 간이 밤 동안 쉴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한 거죠. 아침 혈당이 특히 문제이신가요? 근육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근육은 혈당을 저장하고 쓰는 창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면 당은 쓸 곳을 잃고 혈관에 남습니다. 근육이 충분하면 식사 후 혈당이 올라와도 근육이 흡수해서 저장하거든요. 그런데 근육이 부족하면 이 저장 공간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당이 갈 곳이 없어서 혈관에 계속 떠돌게 되는 거죠. 걷기만 하던 72세 한기성님은 하체 움직임을 조금 추가한 뒤 식후 수치가 덜 튄다고 했습니다. 한기성님은 매일 산책만 하셨는데 여기에 계단 오르기와 스쿼트 동작을 조금 추가하니까 식후 혈당 상승폭이 눈에 띄게 줄었대요. 특별한 운동이 아니라 일상에서 다리 근육을 조금 더 쓰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온 겁니다. 최근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은 없으신가요? 마지막으로 만성 염증과 에너지 사용 문제입니다. 몸 안에 염증 부담이 쌓이면 세포는 당을 에너지로 쓰는 걸 꺼립니다. 염증이 있으면 세포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몸은 더 많은 당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게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거죠. 염증이 많을수록 혈당이 높아지고 혈당이 높을수록 염증이 더 생기는 구조입니다. 가공식품과 단 음료를 줄이자 피로부터 줄었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나 트랜스 지방이 많은 과자류는 염증을 직접적으로 키우는 요인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줄여나가면 몸의 염증 부담이 줄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당 이용률도 개선됩니다. 요즘 피로가 오래가고 회복이 느린 편이신가요? 이제 이런 흐름을 한 번에 건드릴 수 있는 현실적인 생활 방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혈당 관리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더 특별한 걸 찾으려 하기보다 몸이 당을 덜 만들고 더 잘 쓰게 만드는 방향으로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에요. 특별한 약이나 비싼 건강식품을 찾기보다 지금 하는 것들의 순서와 타이밍을 조정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조개와 마늘을 함께 활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조개에 들어있는 성분들은 당을 쓰는 감각을 돕고 마늘은 간이 밤새 과하게 포도당을 만드는 흐름을 누르는 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여러 차례 보고됐어요. 주에 한두 번 맑게 끓여 드시는 것만으로도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조개는 바지락이나 모시조개가 좋고 마늘은 통마늘을 으깨서 넣으면 됩니다. 너무 진하게 끓일 필요 없이 맑게 우려내듯 끓이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다만 해산물이 맞지 않다면 몸 반응부터 살피셔야 합니다. 알레르기가 있거나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은 무리하지 마세요. 식초는 혈당을 떨어뜨리는 마법이 아니라 속도를 늦추는 역할입니다. 소화와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여러 연구에서 식초가 식후 혈당 상승을 완화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핵심은 식초의 초산 성분이 소화효소의 작동을 늦춰서 당이 천천히 흡수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속이 약한 분들은 아주 묽게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물 한 컵에 식초 한 스푼 정도만 타서 식사 전에 마시면 됩니다.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가 부담이 덜하고요. 공복에 바로 마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식사 전에 작은 습관으로 묶어보실 수 있겠나요? 식사 순서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같은 밥상이라도 순서가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급하게 먹지 말고 먼저 단백질과 채소를 드세요. 생선이나 두부, 계란 같은 단백질을 먼저 드시고 그 다음 나물이나 채소 반찬을 드신 뒤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겁니다. 이 순서만 지켜도 식후 혈당 곡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평생 밥부터 먹었는데 갑자기 반찬부터 먹으려니 익숙하지 않죠.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겁니다. 오늘 한 끼만이라도 바꿔볼 수 있으신가요? 저녁 시간 관리도 중요합니다. 너무 늦은 식사는 간의 리듬을 깨뜨립니다. 간은 밤 동안 몸을 정비하고 회복하는 일을 하는데 늦게 음식이 들어오면 소화부터 해야 하니까 정작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굶거나 폭식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간을 앞당기고 양을 안정시키는 쪽이 좋습니다. 저녁은 가능하면 7시 이전에 드시고 그 이후엔 물이나 따뜻한 차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야식이 습관처럼 붙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야식을 끊기 어렵다면 먼저 시간부터 당겨보세요. 9시에 먹던 걸 8시로, 8시를 7시 반으로 조금씩 앞당기는 거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도 혈당 이용률과 연결됩니다. 손발이 차면 움직임이 줄고 당 소비도 줄어듭니다. 몸이 차가우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그러면 근육으로 가는 당이 흐름도 느려지거든요. 식후 가벼운 움직임만으로도 차이가 납니다. 설거지를 하거나 집안을 천천히 걷거나 가벼운 스트레칭만 해도 됩니다. 손발이 차가운 편이신가요? 근육은 하루아침에 늘지 않지만 매일 조금씩은 가능합니다.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같은 동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걸 하루에 10번만 하세요. 아침에 5번, 저녁에 5번. 이것만으로도 하체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엔 5번도 힘들 수 있어요. 그럼 3번부터 시작하세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하루 5분부터 시작해 보실 수 있겠나요? 가공식품과 단 음료는 혈당뿐 아니라 몸 전체의 부담을 키웁니다. 한 번에 끊기 어렵다면 하나씩 줄이는 게 좋습니다. 이번 주엔 탄산음료를 끊고 다음 주엔 과자를 줄이고 그 다음엔 빵을 줄이는 식으로요. 가장 먼저 줄이고 싶은 음료가 무엇인가요? 그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혈당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상태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된 상식 때문에 더 애를 씁니다. 단 걸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약만 믿고 버팁니다. 하지만 잠이 깨지고 긴장이 쌓이고 근육이 줄어든 상태에서는 혈당이 내려갈 수 있는 길 자체가 막힙니다. 이런 잘못된 상식이 얼마나 많은 분들을 힘들게 하는지 저는 현장에서 매일 봅니다. 열심히 관리하는데 왜 안 되느냐고 자책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길이 잘못되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잖아요. 혈당 관리의 진짜 방향은 몸을 긴장해서 풀어주고 잠의 질을 회복하고 식사 흐름을 바로잡고 근육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제대로 작동하면 혈당은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약은 그 과정을 돕는 도구일 뿐 근본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수치는 점점 더 흔들리고 몸은 더 지치게 됩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혈관이 손상되고 신경이 약해지고 여러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요. 눈이 침침해지고 발끝이 저리고 상처가 잘 안 낫는 증상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태까지 가면 되돌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방향을 바꾸면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옵니다. 공복 수치의 흔들림이 줄고 식후 졸림이 덜해지고 하루가 조금 가벼워집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그 과정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던 분들도 몇 주 지나면 확실히 느끼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다르다는 걸요. 수치가 내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몸이 편해지는 겁니다. 하루 종일 몸이 무겁고 피곤하던 게 줄어들고 식사 후에 쏟아지던 졸음이 사라지고 밤에 깊게 잘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변화들이 쌓이면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드리고 싶은 제안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 한 끼만이라도 식사 순서를 바꿔보세요. 밥보다 단백질과 채소를 먼저 드세요. 이것만으로도 식후 혈당 곡선이 달라집니다. 가능하다면 주에 한 번 조개와 마늘을 활용해보세요. 이 작은 선택이 몸의 방향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처음엔 작은 변화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모이면 큰 흐름이 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겁니다. 오늘 한 끼를 바꾸고 내일 또 한 끼를 바꾸고 그렇게 일주일을 가면 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오늘은 긴장을 조금이라도 풀었는지, 잠을 위한 준비를 했는지, 식사 순서를 지켰는지 생각해보는 겁니다. 이 작은 점검 습관이 방향을 잃지 않게 도와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침 혈당이 특히 높은 분들을 위해 밤 시간, 습관과 간의 리듬을 어떻게 되돌리는지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새벽 혈당이 왜 높아지는지, 간이 밤새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이 흐름을 어떻게 정상화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 겸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먼저 바꿔보고 싶은 습관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도 함께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요.